자,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꿈의 몽 전문가이자 한문학 박사 홍순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큰 타이틀로 꿈에 관한 이해와 해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꿈이란 무엇인가, 꿈은 왜 꾸는가, 또 꿈의 전개 양상별 분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빠른 속도로 꿈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다음에 5에 꿈은 왜 상징이나 굴절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가, 6번째 왜 잘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가, 7번째 꿈을 자주 꾸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 꿈의 주요한 예지적 성격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지적 꿈이 실현되는데도 어떤 방식이 있느냐, 사실적 꿈이냐, 상징적 꿈이냐, 사실과 상징의 반반 섞인 거냐, 뭐 이렇게 다양합니다. 또 우리가 이 꿈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느냐, 또 꿈의 메커니즘 해가지고 꿈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꿈이 형성되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주로 꿈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꿈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 사람들이 꿈을 갖다가 좀 모르는 사람들은 꿈을 갖다가 미신 아니냐? 꿈이라는 게 허황된 거고 미신 아니냐? 또 나는 뭐 꿈도 잘 안 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꿈이라는 거는 미신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의 활동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걸 갖다가 하자면은 이제 꿈은 한마디로 말해서 꿈은 정신과학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정신과학의 세계다, 이렇게 봐야지 꿈이라는 게 미신이나 뭐 이런 하찮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정신 능력의 세계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꿈의 세계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지만 저희 스승이신 한건덕 선생님이 이렇게 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꿈이라는 것은 미해결의 관심사와 미래사를 판단하고 예지한 고도의 지적 산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또 꿈이란 미해결의 관심사와 미래사를 판단하고 예지한 고도의 지적 산물이다 라고 저희 스승이신 한건덕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꿈이라는 게 과연 뭐냐? 즉 우리가 수면 상태에 있을 때 이전에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 평소에 생각했던 것, 불만사항, 희망사항, 관심을 지니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고도의 신성한 정신세계인 그게 활동인 잠재의식, 우리 정신력의 세계가 꿈을 통해서 무언가 말해주고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개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개꿈이 뭔지는 아시겠죠? 개꿈하면은 개가 나오는 꿈이 아니라, 개라는 말은 우리 국어의 접두사로서 하찮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찮은 거. 그래서 개떡, 개살구, 이런 개가 좀 하찮은 의미가 있는데, 즉 개꿈은 없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개꿈이라고 하면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고 좀 이렇게 무슨 꿈을 꿨는지도 좀 잘 모를 것 같은 걸 흔히 개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꿈에서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신의 불안한 심리가 표출되기도 한다든지, 주변의 위험을 일깨워 준다든지, 또는 외부의 감각으로 인해서 어떤 꿈을 꾼다든지, 주요하게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꿈으로 예지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꾸는 모든 꿈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다못해 자신의 잠재 심리가 표출된다든지 이렇게 개꿈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러한 꿈에 대해서 과연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꿈이라는 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갖다가 이제 불가사의한 거로 갖다가 이렇게 밝혀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에서는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꿈에 관한 연구를 해서 이제 그런 여러 것을 높이 평가하긴 하죠. 그런데 이 프로이트는 주로 이제 심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좀 과학적인 연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데까지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꿈이라는 게 우리의 그 뇌에서 이루어지니까 뇌의 기능, 뇌에 관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면에 관한 연구, 꿈과 수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느냐, 뭐 텔레파시, 초감각 지각 또는 이제 뇌파를 측정해서 뇌영상 지도 등의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꿈을 꿀 때 우리의 뇌가 어디가 활발하게 활동이 일어나느냐, 뭐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사람의 뇌 지도를 갖다가 그리는 이런 쪽까지 과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꿈을 꿀 적에 이 꿈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믿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이제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꿈을 지나치게 맹신하거나 모든 꿈을 상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매달려서 모든 현실을 꿈과 결합시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선인 가운데 꿈을 꿨는데 어느 기생이 이렇게 사또에게 얘기합니다. 변방을 지키는 그 책임자에게 어젯밤에 도둑이 쳐들어와서 그 사또의 목을 베가는 꿈을 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도둑이 와서 사또의 목을 베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변방이다 보니까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또가 어젯밤에 도둑한테 머리를 베어지는 꿈을 꿨다. 사또가 그러한 말을 듣고서 겁을 내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랑캐들이 막 약탈하고 우리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붙잡아 가는데 그걸 뻔히 보고만 있은 거예요. 왜? 사또 머리가 도둑에게 머리 베어지는 꿈을 꿨다라는 기생의 말을 듣고서 안 나가 싸운 거죠. 그런데 그걸 보다 못한 부하 밑에 부하가 가서 오랑캐를 무찌르고 100여 명의 백성을 갖다가 다시 살려 돌아왔어요. 이것이 나중에 조정에 알려지자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놈이 있냐? 적이 쳐들어왔는데도 나가 싸우지 않았다고 그래서 군법을 어겼다고 해서 사형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일로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꿈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가 예측을 갖다가 불허하게 꿈이 진행될 경우도 있죠. 그래서 꿈을 갖다가 너무 맹신적으로 믿었을 적에 안 좋게 되는 경우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느 걸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제 무사라고 보면 좋은데요. 이 외적이 쳐들어왔을 적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칼과 그 활을 들고서 나도 전투에 참가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꼭 이 전투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참가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내가 어릴 적에 꿈을 꿨는데 여기 그 귀에다가 금관자를 갖다가 다른 꿈을 꿨다. 내가 아마 이번 전투에 공을 세워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나는 믿는다라고 해서 전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싸워라. 그래갖고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적과 싸우다가 이 걸객이 이 사람이 아주 용감히 싸우고 그래서 아주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적선에서 총알이 날아왔는데 여기 그 양쪽에 그 귀에 금관자를 달았다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와서 이쪽을 갖다 뚫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금관자, 옛날 그 높은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 다는 그 금관자에 걸렸던 위치대로 총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뚫고 지나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즉사하는 일로 실현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금관자를 달았으니까 나는 장차 높은 직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해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바로 금관자를 다른 그 자리에 총알이 뚫고 지나가서 죽는 일이 이루어졌죠. 이렇게 보면은 꿈을 갖다가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단정 지은다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자면 꽃가마 타고 가는 꿈을 들 수 있습니다. 꽃가마 타고 가는 꿈이 어찌 보면은 영전하거나 승진하거나 출세하거나 아주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찌 보면은 꽃가마 타고 가는 꿈이 죽음 예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즉 죽게 되는 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죽음 예지 꿈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화려하고 이렇게 아주 좀 밝은 면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꿈을 갖다가 속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꿈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해몽할 수 없지만은 꿈이 의미하는 바는 있습니다. 여기 자, 우리가 그래서 요런 좋지 않은 꿈을 꿨을 때는 잘못된 언행을 삼가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해서 장차 다가올 화를 최소화하도록 슬기로운 극복을 해야 될 것이다. 자, 다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례인데요. 꿈을 꿨는데 그 개가 이렇게 먹으려는 음식을 갖다가 개가 덥석덥석 이렇게 뺏어 먹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즉 개가 음식을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 후 이 사람에게 남에게 돈을 갖다가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떼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꿈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내 꿈에 그 못된 개가 내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뺏어 먹더니 결국은 남에게 돈을 떼이는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 자기 돈을 갖다가 떼어먹은 사람에 대해서 살인의 충동까지 느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거는
그래, 꿈에 이렇게 나타나서 못된 개가 내 음식을 갖다 이렇게 뺏어 먹었으니까 내가 개로 상징된, 꿈속의 동물은 사람의 상징어가 많습니다. 우리 현실의 언어에서도 부모가 자기 귀여운 자식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우리 귀여운 강아지, 우리 귀여운 똥강아지, 그러죠? 또 뭐 이렇게 좀 못된 아내, 포악한 아내를 갖다가 암고양이 같은 그런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개 하면은 개가 아니라 개로 상징된 어떤 못된 놈이 음식, 즉 어떤 재물이나 이권을 뺏어갈 걸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꿈을 꾸지 않았다면은 자기 돈을 갖다가 떼어먹은 그 사람에 대한 살인의 충동까지 느꼈다는데, 꿈이라는 걸 갖다가 개가 이렇게 음식을 뺏어 먹을 적에 개로 상징된 못된 놈에게 음식으로 상징된 내 재물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슬기로운 극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하나 예를 들자면 요거는 이제 제 그 상담 사례가 되겠습니다. 상담 사례가 되는데, 저도 그 상담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나 그 가슴 아픈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요 사례도 뱀이 숲속으로 달아난 꿈도 그와 같은 경우인데요. 벌써 한 여러 해 전에 어느 그 봄날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좀 꿈에 몽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길래 저도 좀 하는 일이 있어서 지금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수화기를 내려놓으려고 그랬는데, 왠지 모르게 그 목소리에 조금 이렇게 좀 애처로움이 좀 묻어나는, 이상하게 수화기를 지금 상담 못합니다라고 말을 이렇게 꺼낼 수가 없이 분위기가 이렇게 그럼 뭐 상담을 뭐 하겠습니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상하게 그 목소리에 애처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전화 상담을 좀 많이 해봐서 느끼는데요. 우리 사람의 관상뿐만이 아니라 성상이 있습니다. 성상. 즉 목소리의 상이죠.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그 목소리, 상대방의 목소리만 듣고도 이 사람은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또 이렇게 받으면 이 사람은 좀 얌생이 하면은 좀 얌체 같고 조금 이렇게 좀 빤질빤질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봄에 한 4월 달 정도 됐을 겁니다. 봄에, 꽃피는 봄의 무렵인데, 이 여자분이 주부셨는데 작년 그 겨울철에 꿈을 꿨답니다. 겨울철에 꿈을 꿨는데 꿈속의 배경은 봄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달래가 막 산에 이렇게 피어 있고 어느 이렇게 야트막한 야산 같은 데에 이런 숲속의 공터에 그물 망태기 안에 그 뱀 한 마리하고 또 다른 뭐 토끼인지 뭔지 이렇게 뱀하고 다른 동물이 하나 이렇게 망태기 안에 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뱀이 그 망태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더니 쪼르르 하고 숲으로 도망을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그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주머니 참 꿈이 안 좋네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한숨을 갖다가 이렇게 푹 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작년 겨울에 그 꾼 꿈인데 오늘 그 작년 겨울인가요? 뭐 어떻게 좀 오래전에 꿨는데 오늘 절에 가서 아들 그 49제를 지내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오늘 그 49제를 갖다 치르고 왔는데, 놀라운 일이 오늘 그 산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야트막한 야산하고 그 진달래꽃 같은 거 피어 있고 이런 쪽이 완전히 꿈에서 본 광경하고 똑같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아니라 그날로부터 49일 전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정확하게는 49일 전에 그 꿈을 갖다가 이제 꾸신 거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굉장히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잃은 거에 대해서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데 아마 한 뭐 4-5살 정도 된 모양이죠. 어디 이렇게 유아원이 유치원 같은 데 갔다 오다가 이렇게 이 집이 2층인데 엄마하라고 2층에서 이렇게 애가 오는 걸 봤답니다. 그 애도 엄마를 보고 엄마하고 이렇게 달려오는데, 근데 그 순간에 이 안방에서 둘째 애기 좀 갓난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그 아기 우는 소리 듣고 둘째 애기 우는 거 달래주러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바로 그 아들이 엄마하고 달려오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내가 아들을 못 보살펴서 그런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니냐라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뱀이 숲속으로 달아나는 꿈을 꿀 때 그 아들의 운명적인 죽음이 이렇게 예지되었다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꿈을 꾸었건 안 꾸었건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안 좋게 되는 일로 실현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그런 뱀이 숲속으로 달아나는 꿈을 꾸고 마음속에 뭔가 이게 좀 불길하다, 안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게 안 좋다 이런 생각 끝에 이러한 아들의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나마 좀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꿈의 어찌 보면은 효용이자 우리가 운명적인, 여기 어떤 운명적인 그 인생관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안 좋은 사건, 사고의 예지의 경우에 어느 날 아무런 꿈도 없이 사랑하는 자기 뭐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아마 제정신이 안 될 겁니다. 갑작스럽게 불행이 다가왔을 때 아마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꿈이라는 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안 좋은 꿈을 갖다가 꿈으로 인해서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에 20억, 50억 당첨이 됐어, 이렇게. 그런데 어떠한 현실에서 좋은 꿈을 꾸고 나서,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다가 어떤 로또에 당첨이 되면 좀 기쁘게 받아들이고 좋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뭐 20억, 50억이 턱 그냥 됐다 그러면 그 심리적인 충격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나쁜 꿈에서는 장차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날지 모르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만 우산을 들고 피할 수 있다. 상전 미래지꿈 실현을 막을 수 없지만 장차 이러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될 수 있죠. 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는 없지만 우산 들고 피할 수 있듯이 상징적인 미래의 직꿈의 실현을 막을 수 없지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꿈을 꿨을 때는 삼가고 조심해서 어떠한 실현됐을 때 충격을 갖다가 좀 완화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꿈을 꿨다. 어느 남편이 아내로부터 당신의 머리가 베어지는 꿈을 꿨다. 당신의 어디 팔다리가 하나 부러지는 꿈을 꿨다 했을 때 이왕이면 사실적 꿈이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느 때 같으면 밤늦게 술 먹고 좀 늦게 귀가하던 것을 조금 이렇게 어느 술자석 모임에 가서도 술도 조금 먹고 또 밤늦게 돌아지 않고 일찍 귀가하면은 자동차에 치일 것을 오토바이에 치이는 일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죠. 꿈이라는 게 실현 자체를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서 슬기로운 극복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꿈은 결코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나쁜 꿈을 꿨다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우리가 나쁜 꿈을 꿨다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은 꿈을 꾸든 안 꾸든 일어나기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줘서 꿈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는 데 것이 이런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효용이라고 그럴까 도움이죠. 또 반면에 좋은 꿈 꿨을 적에도 한층 노력한 자세를 지녀야 되죠. 로또 복권이 만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갑자기 되면은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지 모르죠. 자,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꿈의 좋고 나쁨을 떠나 자신 스스로가 운명의 주체가 돼서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꿈은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이고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달리 영적인 동물이라는 것이 신성한 우리 꿈의 세계가 우리 인간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올 앞날을 예지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동물이나 기타 식물 이런 쪽도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꿈은 왜 상징이나 굴절의 형태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